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 자체까지 모든 것이 정말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인지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과연 그 존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세계와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나누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물리적 현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죠. 바위, 나무, 하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존재를 바라볼 때 그 존재는 단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존재하는 걸까요? 사실 물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조차 단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물리적 사물들이 과연 절대적인 존재일까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바로 픽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국가나 기업, 종교 같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점에서만 존재하는 개념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제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과 제도에는 실제적 기반도 있지만 그 본질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죠. 만약 내일 갑자기 대한민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국가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사물처럼 변하지 않고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사회적인 개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물리적인 존재들도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끼리라고 불리는 존재는 실체가 있죠. 하지만 그 실체는 우리 인간의 시각에 맞게 정의된 것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끼리의 몸에 기생하는 아주 작은 벌레의 입장에서 이 대상을 본다면 그 벌레에게는 코끼리라는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라는 존재는 벌레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인간과는 전혀 다른 지각체계를 가진 존재가 이 세상을 본다면 그 존재는 아마 코끼리 한 마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외계인이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아마도 코끼리 전체가 아니라 코끼리와 함께 있는 초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볼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시들은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의 인식과 믿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리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존재를 물리적 실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 다뤄지는 기본적인 물질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에테르라는 물질이 우주를 채우고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물리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테르가 실존하는 물질로 여겨졌고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중력이나 전자기력과 같은 힘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발전으로 에테르의 존재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개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테르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변화했을 뿐일까요? 사실 과거 사람들이 에테르를 상상하고 그 상상으로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에테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믿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실체는 사라졌습니다. 중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중력은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중력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중력은 물체가 시공간을 왜곡시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됩니다. 중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물체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면서 발생하는 효과일 뿐이라면 그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중력이라는 현상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통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물리적 존재들도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물리적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실체가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단지 우리가 만든 규칙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이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정말로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경험할 때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그것이 단지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고정된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양한 과학적 발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근본적인 본질은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복잡한 연관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그러나 물리학에서 시간이란 개념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우주 공간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중력이나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고정된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간은 우리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상대적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역시 우리의 인식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지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 체계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통해 현실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은 우리의 인식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이나 의미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갇혀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성공, 명예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간단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믿음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 경험, 그리고 믿음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진리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은 모두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며 그 본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고정된 물리적 실체일까요? 아니면 그 실체는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든 상상력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 즉 우리의 믿음과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진리나 실체라는 개념도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은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지각과 신념에 의해 규정된 현실일 뿐, 그 자체로 고정된 진리나 실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매일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 우리의 세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세계는 단순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결과로 우리 자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 믿음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그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고정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틀을 벗어나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은 훨씬 더 유동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술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으며 철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각들이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관점이 더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나 고통 같은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통해 큰 힘을 얻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내면화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사건들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합시다.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불운한 사고로 생각하고 그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사건을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차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단순히 우연이나 불운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실 우리가 만든 상상력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과 믿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듯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없다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고방식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더 큰 성취와 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현실은 우리가 가진 시각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